안녕하십니까. 주리세 채널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 대주주 기준 50억 완화가 된 개정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눠볼 내용은요, 대주주 기준이 어떻게 완화가 됐는지, 2024년부터 바뀐 대주주 기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연도별로 대주주의 기준이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연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과거의 내용을 봤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한번 봐야죠. 2025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향후에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주식에 대해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기준이 완화가 되는데요. 일단 상장 주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주의 경우에는 대주주하고 소액주주가 있는데, 소액주주는 세금이 없습니다. 대주주만 세금을 내죠. 대주주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소액주주는 세금 부담이 없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소액주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대주주는 얼마까지 대주주냐, 이런 대주주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대주주는요, 상장회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별 지분 비율, 그리고 종목당 금액이 얼마 정도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대주주가 돼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코스피 주식 같은 경우에는 1% 이상만 되면 대주주고, 현재 10억으로 돼 있던 대주주 기준이 50억으로 개정이 되면서 50억이 넘어가면 코스피 주식은 대주주다. 코스닥, 코넥스도 각각의 지분 비율과 이런 보유 금액에 대한 기준을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더라도 대주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금액 기준이 50억으로 좀 늘어났다는 거예요. 주가들은 많이 매년 올라가고 경제도 성장을 하는데 금액 기준이 좀 너무 낮아서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주주 기준을 좀 완화해서 주식을 팔다 보면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예방을 좀 하자라는 내용으로 대주주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반대의 의견도 있죠. 세수가 부족한데 대주주 기준을 지금 완화해야 되느냐, 너무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찬반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회사 대주주의 주식은 기준이 어떻게 그동안 바뀌어왔을까요? 금액 기준이랑 지분별로 한번 내용을 연역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이제 적용되는 법이 새로 바뀌어서 각각의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이런 상장 회사들마다 퍼센테이지는 좀 다르지만 금액은 50억으로 이렇게 간 거고요. 사실 보면은 그 금액이 2013년부터 낮아져 왔습니다. 대주주의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하는 기준을 좀 높여서 조금만 금액이 높아도 대주주에 들어가도록 하는 기준이었는데, 2013년 7월 1일 이후로 회귀가 됐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이제 친족의 주식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들이 또 작년에는 쟁점이었어요. 이건 좀 사실 불합리했었죠. 친족의 주식을 합산해서 대주주를 판정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잠깐 참고로 살펴보면은 2022년 12월 26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을 한 내용으로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주주에 대해서 어디까지 합산을 할 거냐, 본인이 최대 주주인 경우하고 본인이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가 문제가 됐었는데, 둘 다 기준을 완화했죠. 특히 본인이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직계 좀비속하고 배우자,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이런 것들에 대한 주식을 합산을 해서 이거 좀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배우자한테도 주식 뭐 있는지 물어보기 힘든데 직계 좀비속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주식에 대한 지분율을 다 끄집어내서 각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거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이게 작년에 본인이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합산 대상에 대한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어졌고요. 이제 상장 주식의 대주주라면 세금 부담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의 세금은요, 주식은 양도 차익,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양도 차익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를 뺀 거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을 초과하면 25%의 세금을 부담을 합니다. 낮은 데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그래서 누진공제를 해주죠. 1년 이내에 팔면은 30%의 세율을 부담을 합니다. 상장회사 대주주의 세금이 대주주가 아니면은 양도 차익이 10억이 났건 20억이 났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지금 없어요. 대주주의 기준을 높여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대주주라면은 3억만 넘어가도 바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금융종합투자세액이라는 게 이제 새로 신설이 됩니다. 원래는 바로 시행을 하려다가 유예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그러면 과세표준이 되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소액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구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상관없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제도가 들어오면 누구나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차익이 많은 분들은 세금을 내셔야 된다. 종목당으로 기존의 대주주는 판단을 했는데 요거는 전체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익이 많으신 분들은 세금을 어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금융투자소득 전까지 주식 비과세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